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김경률 회계사, 서민 교수 등이 참여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출간됐습니다. 김어준, 김남국 등 진여 성향 인사들이 만든 조국 백서,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른바 조국 흑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 제목은 문재인의 취임사 구절 중에서 따온 것입니다. 책 내용 중에서 진중권 전 교수는 김어준에 대해서 심지어 세월호 고의 침몰 드라마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 강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가짜예요? 한다. 내가 놀라서 상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러 세월호를 침몰시켜요? 한다면서 인신공양설, 김어준 씨가 그걸 한 거다. 음모론의 가장 극악한 형태를 보여준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처럼 선동에 잘 놀아나요. 아직도 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설을 사실로 믿고 있는 얼간이들이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확산 초비상으로 4차 추경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 인형만큼은 오로지 북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남북협력에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하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북측 사업 주체가 대북 제재를 적용받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제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이를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 반응을 살펴보면 제대로 확인 안 했겠니? 그저 자국민 챙기려고 그런 성급한 추진을 한 거지. 요즘 시대의 인터넷 검색도 금방 되는 걸. 중학생도 다 할 줄 안다라며 나랏빚이 천문학적이며 지금도 한국 백성 중에 생활고로 자살을 생각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는데 자국민 먼저 보호해주세요라고 힐난하는 댓글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전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가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MBN이 보도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무조건 광복절 집회와 결부시키다 보니 해당 기사 댓글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냐며 비꼬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4일 온라인 누리꾼 14,0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에 거친 말 쏟아낸 문재인, 기본권 제한도 내비쳤다는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현재는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 이탈 등 개인의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달린 순공감순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민호는 방역 방해는 쿠폰 뿌려댄 네가 했지 쟤나? 너부터 체포해라고 일갈했고 ANX에는 메르스 사태 슈퍼 전파자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전으로 막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며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언을 적어 우회 비판했으며 안사는 의사 선생님들 권고 무시하고 중국인들 입국 허용하고 있는 자가 최대 방역 방해자 아닌가? 라고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씨, 그렇다면 당장 이 사람들부터 좀 좌시하지 말아 주실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도권발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9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전남 광양시청 청사에 난입해 점거 농성을 벌였던 장면입니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히 이들의 무력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광양, 순천 지역에서 연일 발생되고 있는데도 노조원 상당수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침을 튀기며 욕설과 고성을 질러대면서 우한 코로나에 따른 보건당국의 지침을 무색해했다고 합니다. 이어 20일 오전에도 이들 조합원 3,500여 명은 광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을 비롯하여 추미애,
정세균, 감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을 구속 수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모두 해야겠지요? 어용방송이라고 국민에게 비아냥과 지탄을 쳐받고 있는 MBC가 중국 인지서 대구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가 온라인 누리꾼들로부터 집중 비난을 쳐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는 코로나 감염자는 서울발, 경기발, 수도권발 코로나인지 MBC에게 처묻고 싶습니다. 현재 MBC 기사는 네이버에서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되어진 상태인데요. 사고 쳐놓고는 기사 삭제한다고 해당 행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한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던 대구, 경북 상황을 경험했지만 병상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도권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익 감소를 각오하고 우한 코로나 병상을 확보해 놓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이 8월 초 지정을 해제하면서 일반 병상으로 전환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병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병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병상을 마련하려면 음압 장비 등 추가적인 시설, 장비를 설치하고 공간도 분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담병원 지정 등이 해제되면서 설치했던 음압 장비 등을 제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다시 병상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병원들은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지난 21일 정부에서 병상을 관리하는 팀이나 실무자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이 코로나에 먼저 무장해제해놓고는 문제만 발생하면 마치 희생양 찾아 특정 그룹의 책임 전가, 요즘 매우 똑똑한 초등학생이 국정 운영해도 이것보다는 잘 할 겁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A씨가 지난 22일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광복절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나머지 동료 조합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아주 웃기는 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8.15 기자회견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논리인 거죠? 지금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국민은 그날 집회에서 마치 감염된 것처럼 방역당국을 비롯하여 좌파 정치권과 민노총 산하 언론방송 기레기들이 앞다퉈 매도질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광복절 집회와 달리 민노총 집회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민노총 집회와 광화문 집회는 감염 위험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며 민노총에는 집회 참가자 명단 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방역당국은 민노총 집회보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다녀간 광화문 집회의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민노총 집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던 것이 확인됐고 민노총의 기자회견 장소인 보신각 일대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광화문과 인접해 참석자 간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의 이중잣대 논란과 함께 대처가 아니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미애 비대위원은 지난 주말부터 전국 확진자 중 광화문 집회 관련은 15%에서 20% 정도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이와 관련 없는 지역 감염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하지 않고 방역에서도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코로나 확산 주범은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는 8.15 우파들의 집회는 모두 금지 처분 내렸으면서 민노총 집회는 허용했다며 코로나는 우파에만 침투하고 좌파에는 침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역시 24일 페이스북에 광복절 보신각 일대에서 2,000명이 참석한 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예견된 일이라며 똑같이 광화문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우파 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은 체포, 구속 및 검사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민노총은 검사는커녕 동선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심지어 보건소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냐는 전화가 오자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고 답해 검사를 피했다는 웃지 못할 글까지 유포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강조한 살아있는 공권력의 엄중함은 유독 우파 단체, 기독교 단체만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당의 박형순 금지법 발의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가 완벽히 정치 수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우파 단체를 코로나 재확산의 원흉으로 좋은 글씨 새기려 한다는 음모론이 부딪힌 소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현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 티난다. 이런 태도가 일부 국민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코로나 방역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니 시발 이런 오해 처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공정한 척이라도 좀 해보길 바랍니다. 사선 중진 김계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격려 방문을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의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질본 방문 사례를 들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반격했습니다. 김계현 통합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메르스가 한창 창궐하던 2015년 5월 31일 문재인 야당 대표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다며 단순하게 방문한 게 아니라 대회의실을 빌려 현안 보고까지 받고 야당까지 쳤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데일리아는 문재인이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5월 31일 질본을 찾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양병국 본부장에게 메르스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불과 열흘 만에 확진자가 15명이라며 신종 감염병의 대응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시 상황은 5월 20일에 최초 국내 발생을 했고 31일에는 상황이 계속 악화돼 다음 날인 6월 1일 격리자가 682명이 되는 등 메르스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을 때였다며 이때 가셔서 제대로 잘하라고 야단을 많이 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이었다. 문재인 대표가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다 비상근무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가중시켜서 어떻게 보면 방역을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은 가서 무슨 현안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잘하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여당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을 가지고 여당이 야단을 치면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좌파들의 내로남불에 구역질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지명영님, 이성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박은영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